로아 컨설팅 김지영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아 컨설팅 김정수입니다. 네, 김정수 선임. 네. 저희가 벌써 이제 4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핀테크 핫 이슈 점검 시간이 네. 돌아왔습니다. 자, 월간 글로벌 핀테크 국내 해외를 모두 합쳐서 네. 세 건의 중요한 이슈를 선정해 오셨습니다. 먼저 모바일 페이 서비스의 경쟁 가속화.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모바일 페이 서비스가 이제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신규 서비스가 더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페이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싱가포르에 진출했고요. 그다음에 삼성페이도 6월 15일, 16일 양일에 걸쳐서 싱가포르, 호주에 진출했고요. 그다음에 애플 또한 애플페이를 프랑스랑 홍콩, 뭐 스위스 등의 연내 다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NFC 기반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요? 네네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까? 예,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윈도우 모바일 10을 쓰고 있는 10 버전? 그런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월렛 2.0을 다운로드 받으면 NFC 기반의 이렇게 모바일 결제까지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 많이 쓸까요?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그래도 좀 마이크로소프트 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어쨌든 되게 편하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맛이 갔는데 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그렇죠. 이제 애플페이든 안드로이드페이든 네네네. 삼성페이든 사실은 어느 국가에 뭐 언제 진출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사실은 이제 모든 국가에 진출할 겁니다. 그럴 그죠? 것 같아요. 이 업체들이 이제 오히려 강조를 해야 될 거는 어느 국가에 진출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국가 또는 전체 진출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거래 총액이 맞습니다. 자기네들 이 모바일 결제 수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는 그렇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고객들은 그런 게 궁금한 거지 네. 싱가포르 진출했던 거 궁금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진출하면 뭐 합니까? 안 쓰는. 도대체 그렇죠. 두 번째 비트코인 서비스 확대 어떤 내용입니까?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비트코인 서비스 확대될 만한 이슈가 생겼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전자기업 전문 서비스인 코인베이스랑 페이팔이 드디어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는 일단 미국에서만 가능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페이팔 계정이 있는 사람들만 그 그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페이팔로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 거죠. 엄청난 일이네요. 예. 그렇죠? 서클도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가 있나요? 네네네. 서클이 이번 지난주에 6천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았는데요. 네. 그 대부분을 이제 중국 투자자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예, 그와 동시에 서클 차이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사무소까지 개소를 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네.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한 P2P 결제 네네네. 서비스를 중국에서 한번 해보겠다. 예, 아마 그런 중국도 소리가 됩니다. 중국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개방적인가요? 예, 아시아 시장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많이 이제 쓰고 있는 중국에서 좀 그렇습니까? 소비가 있다고. 그럼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확대가 되려면 네네네.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뭘 살 수 있거나 그다음에 팔 수 있는 이런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사고 구매하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런 것들이 좀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한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활발한 맞죠. 거래가 그렇죠. 일단 일어나면 그렇죠. 정부 기관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뭔가 화폐로서의 가치를 조금 더 인정해주고 네네네. 거래를 활발하게 일으킬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텐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자체가 문제다. 네네 거의 요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P2P 대출 플랫폼 자기가 보는 이슈 이건 뭡니까? 예, 이것은 이제 대법 개정안이 이제 다음 달 25일에 시행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인데요. 개정안 중에 하나 보시면 이제 자산 규모가 120억 원이 넘어가는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10배까지 정도만 이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개정안의 이슈입니다. 반면 P2P 그렇죠.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규제 이슈 때문에 대부업에 등록했지 사실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대부업처럼 고리의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그렇게 이슈가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게 선순환적으로 자기 자본 자본 계정에
이 이자 수익률이 이익잉여금 형태로 쌓아서 네. 스스로 자기 자본이 커지는 구조가 현재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자기 자본의 10배 이상으로 대출 자산을 못 늘리게 되면 네네네. 사실은 현재 A% 같은 경우에 지금 263억, 네네. 랜딕 같은 경우에 164억, 정도. 빌리 같은 경우에 205억 정도의 현재 누적 대출 중개액이 네네네. 자산으로 좀 쌓여져 있는데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될 네네네.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이제 투자 같은 것도 좀 많이 받았고 했기 때문에 큰 이슈 당장은 뭐 급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랜딧이라든지 빌리만 보더라도 최근에까지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은 투자받은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투자받은 그런 건수가 없거든요. 요걸 좀 비춰봤을 때 아직 자기 자본의 규모가 아마 좀 한정적일 것 같은데 그 매도 상황에서 없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규제안이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영업에 좀 큰 이슈가 있으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이순호 네네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뭐 나름 색다른 또 제시를 또 한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내용이죠? 예. 아예 이 대법체로 등록이 돼가지고 그 대법의 시행안에 규제를 받으니까 이슈가 발생하니 그게 아니라 차라리 뭐 은행이라든지 뭐 저축은행 같은 다른 금융기관과 좀 제휴를 통해서 대법 비즈니스가 아니라 뭐 또 다른 비즈니스로 해가지고 좀 요런 사업 모델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예, 실제로 그 피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전북은행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대법 이 상품이 아니라 이제 은행의 상품으로서 P2P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하나의 큰 그러네요.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네네네네. 좀 더 하이브리드한 상품들을 네네네. 기존의 금융권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네. 뭔가 예. 좀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다양성을 또 예. 확보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없지 않아 또 있는 부분이 또 보입니다. 그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가지 중에서 네. 이번 달 한 가지를 뽑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뽑으려면 어떤 겁니까? 역시 세 가지 중에 국내에 지금 국내 현재 이슈. 적용되고 있는 이 P2P 야, 대출 플랫폼의 그렇죠. 자기 자본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P2P 대출 플랫폼이 사실은 핀테크 영역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또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 그렇죠. 그 저 누적 규모로도 네네. 대출 자산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자기 자본 제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의 P2P 대출 플랫폼을 되려 위축시키거나 예. 또는 핀테크 산업의 위축 요인으로 네. 작용되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네.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